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3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오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간목 다음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원령,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바로 일간과 원령인데, 오늘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 간목 다음으로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목,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을이라고 하는 천간 또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단 어저께 간목과 다른 점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간목 이렇게 공부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나무이지만 이 나무 기운인데,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었다라고 하면, 을목,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작은 개념의 나무, 화초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양류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류목. 그래서 뭐 버드나무라든가 화초 같은 개념,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개념으로서 을목을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화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미라든가 난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목을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어떤 나무? 대림목이라고 하죠. 목이라서 해서 큰 참나무 같은 개념이죠.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아니면 뭐 전나무 같은 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솝 우화에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죠. 그때 참나무는 양목인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대는 을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맞서지 않고 바람을 타고 유연하게 잘 실현을 헤쳐나가지만, 간목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버티다가 너무 자기가 이기지 못한 시련이 오게 되면 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일간도 간목 일간인 사람하고 을목 일간인 사람하고 보게 되면, 당연히 간목 일간인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고 좀 단단하고, 또는 이제 자기 어떤 주장이 좀 강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라든가 자생력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간목보다는 훨씬 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솝우화라고 하는 것에서 참나무와 갈대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참나무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 살아남는 것은 뭐다? 갈대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목은 강하지만 결국은 시련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처세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을목이 자생력이라든가 생활력이라든가 처세술 같은 경우는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더욱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간목도 사주국세 잘 꾸려지면은 아주 대통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일간이 뭐 간목이 좋다, 을목이 좋다고 보다는 사주가 어떻게 잘 배합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 지목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용도인 것이고, 그래서 경금과 정화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은 부드러운 화초, 갈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을목은 제목으로 쓰는 경우는 없고요.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목은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충원하는 일은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을목의 관사를 충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처럼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관사를 수행할 때는 금생수해서 인성을 생하는 용도로서 관사를 쓰지, 뭐 경금신금을 대동해서 을목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화초를 키우는데 아기가 장난친다고 가위라든가 칼 가지고 화초 밑둥을 훌렁 베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 패도 못하고 그거 속 엄청나게 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난초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손자, 손주 놀러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기 외출 나가셨다 왔는데 애들이
가위 가지고 그 비싼 나무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꿍꿍 앓죠. 그게 바로 을목인 겁니다. 가위라든가 칼은 경금신금인데 을목을 갖다가 경금신금인 칼 가위로 베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난초 베어지면 할아버지 가슴이 메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를 취용하는 경우는 술을 생하는 용도로서 관사를 취용하는 것이지 을목의 관사를 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 관사를 쓰는 예는 100% 이거는 없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을목이 인월묘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투출된 경우에는 경금을 쓰긴 하지만 그때는 그 경금이 을목을 베어내기보다는 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을목을 작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화초와 같아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따뜻한 온기하고 을목 자체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적당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도 취용할 수가 있겠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취용할 수 있지만 을목은 병화 개수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배합법이다라고 하면 정화 임수를 취용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 개수를 을목이 쓰는 것은 최선책이다라고 하면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을목이냐 또는 일간이 간목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법이 어떻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이 달라지는 것은 또 뭐의 영향을 받는다? 월령, 월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타는 월령 5월이죠. 어저께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똑같습니다. 망종, 절기로는 복습이죠. 이제 망종과 하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월령은 거의 복습이고요. 일간도 거의 복습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은 이제 일간과 월령과의 설명은 이제 패스,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만 위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시는 것이 사주 공부할 때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합니다. 저는 맨날 하기 때문에 맨날 반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하더라도 항상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왜냐? 사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을 잘하는 것이 사주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쉬운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사주를 잘 봅니다. 너무 어려운 격구, 10점격 정도만 보더라도 사주 보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특수한 격구, 뭐 보이지 않는 뭐 헛자 이론 같은 거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사주를 잘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반복 숙달하는 것이 사주를 빨리 정복하는 사주 명략을 빨리 정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은 절기 망종과 하지로 되어 있고요. 일단 4, 5, 미월이라고 했죠. 계절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하라고 했죠. 중하가 되면서 염상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겁나게 뜨겁고 더운 그러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름은 매우 고온하고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와 왕입니까? 목은 인묘진월에 왕하죠. 왕하고 4오 매월이 아니죠. 4오 미월은 여기는 을목 자체가 병사묘지죠. 병사묘지가 되어 이때는 어떻다? 신약하다 내지는 쇠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것이에요. 을목이 4, 5멸이 된다면 신약하다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을목도 마찬가지고 간목도 마찬가지고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상인 화는 많아지게 되고 일간 간목 또는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목의 기운을 화가 더 뺏어가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목 자체가 매우 허한 사주가 돼요. 빌허자죠. 허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어저께 간목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하기 때문에 간목 을목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간목을 생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 수는 목을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줘야 된다. 개수가 없을 때 모두 쓸 수 있다?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임수를 쓰는 거하고 개수를 쓰는 것은 차이가 있다. 공력이 어떤 게 더 크다?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을목이 5월에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지, 을목에 마르지 않도록, 을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 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 조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5월이죠. 5월. 지금 7월인데 왜 5월이냐? 이 5자를 말하는 건 저는 4, 5, 미월의 5월을 말하는 거죠. 지금 밖에 나면 굉장히 뜨거운데 비가 한동안 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밖에 여러분들 취미생활로 뭐 깻잎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거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밭에다가 아니면 텃밭 같은데 그게 다 을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그 화초, 상추, 깻잎, 뭐 고추 같은 것이 다 시들시들하죠. 그 다음에 날씨가 뜨겁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쭉 내려오게 되면 마른 화초들, 마른 깻잎, 고추 이런 것들이 생을 받을 수 있죠. 수생목해서. 그 다음에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뜨거웠던 열기가 식죠. 그것이 바로 술을 얻게 되면 을목도 생조해주고 뜨거운 5월의 열기를 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5월에 개수를 본다 또는 임수를 보게 되면 일석이조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임수가 뭐가 된다?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5월에 을목도 약하지만 수도 4월, 5월, 미월에 수도 약하기 때문에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참관으로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을목은 관사를 쓰지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또 도끼눈을 하면서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관사를 쓰지 않지만 관사를 쓰는 경우에는 뭘 한다? 관사인 금이 수를 생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개수를 생하는 용도이지 을목을 극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청관으로 경신금이 있어도 되겠고요. 지지로 해자수가 있어도 되겠고 지지로 신유 금이 있어도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어차피 천간에 개수, 경금,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반드시 뿌리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지로 해자수라든가 지지로 신유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더 바람직한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지로 해수가 있다든가 을해일주가 된다든가 이렇게 그래야 되면 해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죠.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수는 있어줘야 된다. 물은 있어줘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음수인 개수가 중요한 것이고 양수인 임수는 개수보다는 공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없을 때 임수를 안 쓰냐? 임수가라도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4, 5, 미월에 간목, 을목은 반드시 물이 있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것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되겠죠. 을목이 5월에 태어난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씁니다. 체, 양, 용, 음이 되죠.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 즉 아생자가 되죠. 내가 생하는 것이죠. 목이 화를 생하는데 일간 을목이 화를 생하니까 저거는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 음이 되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되면 이거는 상관이다. 어저께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이었고요. 오늘은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오늘은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다. 중요한 것은 식신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5월의 을목은 약하고 식신인 화가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의 기운을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태과 또는 설기태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다는 하는 뜻이고,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식을 보게 되면 연간에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거죠. 을이 인을 보게 되면 통근할 수 있다,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화가 왕한 4, 5, 비월에 물이 없으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다 목분이 되죠. 화다 목분. 그래서 화가 많게 되면 목이 불에 타서 날아가 버리다. 목분제라고도 목분 비회라고도 표현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 없으면 아무리 을목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불이 돼서 태워져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죠. 일지의 묘목을 얻었습니다. 묘목 또한 승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면 숯불 같은 개념이죠. 젖은 풀도 화가 왕하면 불에 타서 불이 뭐 활활 타진 않겠지만 쑥불, 여름에 모기불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그런 쑥불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작은 풀이든 큰 나무든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을목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살까요? 금방 제가 불에 타서 날아가 버리면 목분비합니다. 하게 되면 을목이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일간이 묘인에 뿌리를 둔 것은 좋지만은 물이 없으면 다 불에 타서 날아가게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천간에 임수,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임수가 있긴 하지만 지지로 뭐가 없습니까? 전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금 또는 수를 얻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을목이 존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5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인후회국에 병화 투출되어 있고, 다시 또 시간에 병화가 이렇게 또 투출되게 되면 화가 굉장히 왕하죠. 임수 하나 가지고 많은 화를 끄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래도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자의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자묘형이 되기 때문에 이 생시는 얻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자묘형이 되는 것이 문제일까요?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자묘형이 되더라도 임수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묘형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 될 바 없고요. 물을 얻어서 을목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묘형이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비유를 하자면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갈증 나가지고 열사병에 죽게 생겼는데, 그 물이 조금 흙탕물이에요. 좀 더러워. 그러면 그 물을 안 먹습니까? 네, 당장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자묘형은 예를 들어서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약간 탁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이런 경우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묘형이니까 이 물을 쓰지 않는다? 아니죠. 써야 되는 겁니다. 자묘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수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투출되는 것은 병화가 투출된 거하고 이런 비슷하면 어차피 화가 왕할 때 화가 하나 더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병화다 정화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임수가 사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되죠. 얘가 살아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묘목하고 해수하고 해묘합이 되죠. 해묘합이 되기 때문에 수를 얻긴 얻었지만 수의 기운이 그렇게 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해시가 나쁘냐? 아니죠. 이제 수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 해묘합에서 수가 약해졌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인실로 얻으면 그럼 좋을까요? 자, 아무리 을목이 묘에 인 2개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가 없으면 다 말라 죽게 돼버리는 것이고요. 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토극수 해버려서 임수를 파극해서 임수 이것마저도 날라가 버리죠. 이 을목이 재성을 당하게 되면 인성이 깨져버리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탐재 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극인이죠. 제극인? 제극인 맞죠? 근데 제극인도 좋은 제극인이 있고 나쁜 제극인이 있는데, 이렇게 탐재파인 하는 제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매우 좋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할 것 같지만 을목하고 자꾸 경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썩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무인기묘시보다는 경진시가 낫습니다. 만약에 무인기묘시에 태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경진시에 태어나는 것이 낫고요. 왜냐면 진토라도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나은 것인데, 만약에 신사지가 되면 이거는 저는 절대 이 생시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얘가 임수를 생하려고 하지만 먼저 가까이 있는 을목을 갖다 극해버립니다. 선생님, 신금하고 병화하고 합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아무리 칠할 같은 임수를 하더라도 병화 옆에 있으면 병화가 임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을목이 술을 생하러 가다가 먼저 을목을 극하고 다음에 병하고 합을 하려고 하죠. 술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지로 임수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임오시 개미시는 좋을까요? 이것도 천간으로 임수개수는 있어서 겉으로는 물을 얻은 것 같지만은 역시나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를 얻어야지 필요한 용도가 쓰임이 있는 것이지, 지지에 뿌리가 없는 수 두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극히 용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갑신시가 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 신금은 임수를 생할 뿐만 아니라 이 임수는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신금하고 임목하고 충하지 않나요? 충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는 충은 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을류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을류시는 이것도 유금을 얻어서 수를 생한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건강하고 현명하게 잘 보내시고요. 명리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